체크해봐. 이게 몇 페이지야? 8페이지인가? 아니다, 14페이지죠? 그렇죠? 14페이지에 개념 확인 볼게요. 지금 이제 개념 강의 다 들은 다음에 보는 거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말이 낯설면 안 되는 거지.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단어들이 있어. 사건이라는 거. 사건이라는 건 뭐냐 하면, 조금 잔인한 얘기를 해볼까? 아니야, 먼저 얘기부터 읽어보자. 같은 조건 아래에서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에 의해서 나타내는 결과에다 동그라미 쳐. 결과야. 알았어? 내가 예를 들어서 동전을 갖다가 뭐 했어? 동전을 이렇게 던졌어. 응? 동전을 던졌더니 동전을 던지면 결과가 뭐 아니면 뭐니? 그림 아니면 숫자잖아. 그치? 앞면 또는 뒷면 이렇게 되겠죠? 바로 동전을 던지기라는 어떤 시행을 했어. 행동을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그거에 의한 결과가 나타났지. 응? 그 결과를 우리가 뭐라 하는 거야? 사건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경우의 수라는 건 이 사건이 일어나는 가지수를 얘기해 주는 거야. 알겠어? 자, 뭐라고?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가지수. 여기다가 동그라미 쳐야지. 자, 사건은 결과고, 그 다음에 경우의 수는 그 사건의 가지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럼 방금 얘기한 것처럼 내가 동전을 던졌으면 가지수가 몇 가지가 나와? 두 가지죠. 앞면 아니면 뒷면. 그렇죠? 내가 주사위를 던지면 6가지. 알겠어? 바로 그래서 동전 던지기의 경우의 수는 2, 주사위 던지기의 경우의 수는 6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알았죠? 특별히 어려운 내용이 아니야. 자, 여기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은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다음을 구하라. 방금 뭐라고 그랬어? 주사위 한 개를 던지면 1, 2, 3, 4, 5, 6 이렇게 6가지의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몇 가지? 6가지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나눠서 생각해 보자는 얘기야. 첫 번째, 홀수의 눈. 이 중에서 홀수는 뭐니? 1, 3, 5 몇 가지야? 3가지죠. 바로 홀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3이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소수의 눈. 소수는 뭐야? 2, 3, 5 몇 가지? 역시 3가지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이해됐어?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체크 2를 보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뭐라고 쓰냐 하면 합의 법칙이라고 써주세요. 합의 법칙. 자,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M가지라고 하고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N가지라고 했을 때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각각의 경우의 수를 더한 것으로 계산한다는 얘기야. 응? 자, 합의 법칙을 적용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키워드가 바로 뭐뭐이거나 또는 이런 내용이 또는 이런 문장이 주어지거나 이런 단어가 주어지거나 아니면 문장 주어져 있는 그 어떤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그 뉘앙스가 이런 거일 때는 항상 경우의 수의 합의 법칙으로 간다. 실제 문제를 통해서 볼게요. 대표용 2번 보면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는 교통편으로 2개의 지하철 노선과 5개의 버스 노선이 있대. 여기 A 지점이 있고 B 지점이 있는데 A에서 B로 가려고 해. 여기에서 B로 가려고 하는데 이때 지하철 노선으로 지하철을 타고 가는 거는 이렇게 2가지가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버스로 가려고 했더니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이렇게 있더라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해서 합의 법칙이 적용되는지를 갖다가 보려고 하는데 A에서 B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뭐야?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는 거죠. 방금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뭐 한다? 탄다.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뭐뭐 이거나잖아. 그쵸? 이렇게 되면 뭐 한다? 버스를 타는 경우의 수와 지하철을 타는 경우의 수를 구해서 무슨 법칙 적용? 합의 법칙을 적용해 줍니다. 자, 버스를 타는 경우의 수 여기서 몇 가지라고 그랬어? 2가지라고 그랬어요. 그쵸? 잠깐만.
지하철이 두 가지지. 그치? 지하철이 두 가지. 그 다음에 버스를 타는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더해주면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 7가지가 된다. 이해됐어요? 자, 이런 걸 무슨 법칙이라고 한다? 합의 법칙이라고 한다. 합의 법칙이라는 건 뭐다? 뭐뭐이거나 또는 이라는 표현이 있으면 두 사건의 경우의 수를 뭐 할 것이다? 더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다가는 고배 법칙이라고 써놓자. 자, 고배 법칙을 나타내는 거. 좀 전에 합의 법칙은 뭐라고 그랬어? 뭐뭐이거나 또는이라는 키워드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고배 법칙은 뭐뭐이고 그리고 동시에 이 표현이 있으면 사용하겠다. 자,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보자. 내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응? 그런데 내가 티셔츠가 있어. 그 다음에 바지가 있어. 자, 티셔츠가 몇 가지가 있냐면 A, B라는 애가 있고, 응? 바지가 C, D, E라는 애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 그러면 봐봐. 밖에 나가기 위해서 옷을 입기 위해선 티셔츠를 입거나 바지를 입니? 아니면 티셔츠를 입고 그리고 바지를 입니? 티셔츠도 입고 그리고 바지도 입어야 되겠지. 응? 자, 그러면 선택하는 경우 우리가 보잔 말이야. 셔츠를 A를 선택했어. 바지도 선택해야 되죠? 바지는 뭐 선택할 수 있니? C, D, E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겠죠. 티셔츠를 B를 선택했어. 바지가 C, D, E 중에서 역시 선택하겠죠. 그러면 다해서 몇 가지가 나타나고 있어 지금? 6가지죠. 그게 바로 뭐 해준 것이다 라는 얘기야. 요 티셔츠의 경우의 수와 그 다음에 바지의 경우의 수를 뭐 해준 것이다? 곱해준 것이다 라는 얘기죠. 알겠어? 바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A하고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야만 하는 경우에는 경우의 수의 계산을 어떻게 해준다? 곱으로 계산해준다라는 얘기야. 자, 대표 유형 지금 3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어느 분식점에선 라면 4종류와 김밥 3종류를 팝니다. 신영이와 재하가 이 분식점에서 라면과 김밥을 각각 1인분씩 주문해서 함께 먹으려고 할 때 주문하는 경우의 수 이랬어요. 지금 누구하고 누구니? 지금 신영이라는 애가 있지. 그 다음에 누가 있어? 재하라는 애가 있는 거죠. 자, 신영이하고 재하가 뭐 하겠다? 라면과 김밥을 라면 4종류와 김밥 3종류에서 각각 1인분씩을 주문해서 라면과 김밥을 각각 1인분씩이래. 그러면 신영이가 라면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니? 라면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응? 라면 선택하는 경우의 수 4가지죠. 그쵸? 그리고 김밥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예요? 3가지죠. 자, 근데 문제에서 이 부분을 알아야 될 것 같아. 2명이서 라면과 김밥을 각각 1인분씩 주문해서 함께 나누어 먹으려고 한다? 그러면 신영이가 그러니까 라면 한 종류하고 김밥 한 종류만 선택하겠다는 얘기죠. 응? 그러면 라면 4개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김밥 3종류 중에 한 가지 선택하는 거잖아. 각각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4가지하고 3가지인데 선택하고 선택해야 되겠죠. 라면을 선택하거나 김밥을 선택하고 이게 아니란 얘기죠. 동시에 선택해야 되니까 무슨 법칙? 고배 법칙. 그래서 몇 가지? 12가지 경우의 수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됐어? 고배 법칙이 적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고배 법칙을 적용하더라? 동시에 선택해야 되는 경우.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유제 3번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요. 만약에 2명이라면 곱하기 2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좀 전에 거에서 만약에 얘가 이렇게 갈라질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신영이도 라면 하나 김밥 하나 선택하고 재하도 라면 하나 김밥 하나 선택한다면 그러면 신영이가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12가지죠. 그 다음에 이게 신영이가 선택을 했어요. 재하도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각각 따로따로 먹으려고 든다면 그럼 역시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해서 12가지 되겠죠? 그쵸? 그럼 봐봐. 신영이가 선택하고 그리고
재하도 선택하는 거니? 아니면 신영이가 선택하거나 재하가 선택하는 거니? 동시죠? 그러면 얘도 선택하고 얘도 선택하는 거니까 12 곱하기 얼마? 12. 그러면 얼마가 될까? 144가지가 나오겠죠.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동전 또는 주사위를 여러 번 던질 때의 경우의 수라고 되어 있는 거겠죠. 동전은 아까 던지기라면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긴다고 그랬어? 두 가지가 생긴다고 그랬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한 번 던졌어. 그럼 두 가지가 나왔죠. 두 번째도 던지면 두 가지가 나오겠죠. 세 번째도 던지면 두 가지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해 나간다라면 계속 두 가지씩 나오는 거 아니야? 응? 그런데 여러 번 계속 던지면 봐봐. 첫 번째 이게 첫 번째고요. 얘가 두 번째고요. 얘가 세 번째 던진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얘가 n번째 던진 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응? 그러면 이게 뭐야? 첫 번째 던진 경우의 수죠. 두 번째 던졌을 때의 경우의 수잖아. 근데 첫 번째 던지거나 두 번째 던지는 거니? 아니면 첫 번째 던지고 그리고 두 번째 던지는 거니? 첫 번째 던지거나 두 번째 던지는 거야? 첫 번째 안 던지고 두 번째만 던질 수 있어? 없죠. 첫 번째 던지고 그리고 두 번째 던지는 거잖아. 그리고 세 번째 던지는 거고 그리고 계속해서 n번째까지 던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계속 고배 법칙이 나오겠지. 이게 몇 개야 이게? 2가 n번째까지 던졌으니까 이게 n개가 나온 거죠. 2가 n번 거듭 곱해져 있으면 그걸 우리가 뭐라 해? 거듭제곱을 이용해서 나타내주면 2의 n제곱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쵸?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동전을 여기서는 n번, n이 아니라 m이라고 했으니까 뭐야? 2의 m제곱이 경우의 수가 된다는 얘기죠. 주사위도 마찬가지야. 주사위는 한 번 던질 때마다 경우의 수가 몇 가지씩? 6가지. 첫 번째 던졌을 때 6, 두 번째도 6, 세 번째도 6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n번째 던졌을 때 6가지 나오겠죠. 계속해서 연속해서 던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 무슨 법칙이 적용돼야 된다는 얘기야? 응? 고배 법칙이 적용돼야 되는 거죠? 따라서 얘는 뭐가 돼야 돼? 알력 얘는 왜 안 사라지니? 여기다 눌러야 돼. 자, 얘는 그래서 뭐가 된다? 6을 몇 번 던진 거다라는 얘기죠? n개. 그쵸? 6의 n제곱, 6의 n제곱개. 이게 바로 경우의 수가 된다는 얘기죠. 이해됐어요? 자, 유형을 볼게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 그러면 첫 번째 거 던지고, 그리고 두 번째 거 던지겠죠? 선생님 방금 뭐라고 그랬어? 첫 번째 거 던지고, 그리고 두 번째 거 던진다고 그랬죠? 그리고니까 무슨 법칙? 뭐뭐이거나 또는이면 합의 법칙이라고 아까 얘기했지. 그리고 동시에라고 하면 뭐가 된다고? 고배 법칙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건 경우의 수가 뭐가? 곱셈이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첫 번째 주사위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1부터 6까지 6가지죠. 두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66이 얼마? 36가지. 이게 경우의 수가 된다는 얘기죠. 이해됐어요? 자, 유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플러스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동전 한 개와 주사위 한 개를 동시에 던질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자, 첫 번째 동전을 던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주사위를 한번 던져봅시다. 자, 동전의 경우의 수 몇 가지? 두 가지죠. 주사위의 경우의 수는 6가지죠. 자, 그럼 봐봐. 동시에 던지는 거니까 그리고 하고 똑같은 거죠. 무슨 법칙? 고배 법칙. 그러니까 얘 곱해주면 몇 가지? 12가지가 모든 경우의 수가 된다는 얘기죠.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18페이지 좀 넘어가 볼게요. 자,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 이랬어. 이미 이건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좀 전에 주사위 던지기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뭐야? 경우의 수를 어떻게 연산을 하는가 그거에 대한 내용이야. 한 줄로 세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면 예를 들어서 4명의 학생이 있단 말이야. 여기 있는 문제 보자. A, B, C, D 몇 명? 4명의 학생을 한 줄로 세우려고 한대요. 그러면 첫 번째 누군가 서고 두 번째 누군가 서고 세 번째 누군가 서고 네 번째 역시 누군가 서야 되겠죠. 첫 번째 설 수 있는 애들은 몇 명 중에 한 명입니까? 4명 중에 한 명 뽑는 거지.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몇 가지 나올 거야? 4가지가 나올 거야. 그쵸? 자, 한 명이 첫 번째 나가서 섰으니까 이제 남아있는 학생은 몇 명? 3명이죠. 그러면 두 번째 와서 설 수 있는 애들은 몇 명 중에 한 명? 3명 중에 한 명이니까 경우의 수가 몇 가지? 3가지가 되겠죠. 이제 몇 명 남았어? 2명 남았죠? 자, 2명 중에 한 명이 와서 세 번째 쓸 거니까 경우의 수 2가지고요. 이제는 3명이 나가서 썼으니까 몇 명 남았죠? 1명 남았죠?
네 번째 올 수 있는 애는 한 명밖에 없으니까 경우의 수가 한 가지죠. 자, 줄을 서는 게 어떤 경우인가 보자. 줄을 서는 게 합의 법칙인지 고배 법칙인지. 줄을 설 때 첫 번째 서거나 두 번째 서니? 첫 번째 누군가 세우고 그리고 두 번째 세우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그리고 세우는 거기 때문에 무슨 법칙? 고배 법칙이다. 4, 3, 12. 12 곱하기 2는 얼마? 24. 아, 그래서 4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는 24가지다. 이렇게 우리가 답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4명의 학생 중에서 2명을 뽑아 한 줄로 세우는 경우래요. 자, 2명을 뽑겠다? 그러면 뭐 하자는 얘기야? 첫 번째 세우고 두 번째까지만 세우면 되는 거 아니야? 첫 번째 올 수 있는 애는 몇 명이니? 4명이죠. 몇 명 남았지? 3명. 그럼 두 번째 올 수 있는 애는 3명. 나머지는 안 세우면 그만이잖아. 첫 번째 세우고 그리고 두 번째 세우는 거니까 무슨 법칙? 고배 법칙. 그래서 얘는 몇 가지? 얘는 12가지가 된다는 얘기죠. 알겠죠? 자, 지금 여기에서 보면 여기 있는 걸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알겠지? 좀 전에 얘기했던 선생님이 얘기한 요 논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세우기 위해선 세우고 그리고 세우고 그리고 세우고니까 무슨 법칙 적용해서 계산하면 되겠다? 고배 법칙을 적용해서 계산하면 되겠다라는 걸만 하면 쉽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몇 명을 뽑아 하겠다라는 것도 결국 마찬가지죠. 두 번째까지만 세우면 그만인 거니까 역시 무슨 법칙 적용되는지 그걸 갖다 보면 되겠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밑에 있는 거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요. 19페이지로 넘어가요. 자, 지금 정수를 만드는 경우의 수도 결국은 표현만 달라진 거야. 좀 전에 한 줄 세우기라는 건 사람 가지고 세우는 거였잖아. 근데 사람 가지고 하지 말고 우리가 숫자 카드 가지고 한번 해보자라는 뜻이야. 숫자 카드 가지고 줄을 세워보면 예를 들어서 숫자 카드가 1, 2, 3, 4 이렇게 4장의 카드가 있대. 이 4장의 카드 중에서 우리가 2장을 뽑아서 만약에 두 자리 정수를 만들고 싶대.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세우는 거죠. 첫 번째 위치 10의 자리에다 뭔가 세우고 두 번째 위치 1의 자리에다 어떤 숫자를 갖다 놓으면 두 자리 숫자 나오는 거 아니야? 자,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몇 장 중에 한 장이니? 4장 중에 하나니까 경우의 수가 몇 가지? 4가지. 1의 자리에는 이제 숫자 카드가 하나 뽑혀 나갔으니까 몇 장 남았어? 3장 남았죠. 그러면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숫자 카드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 3가지잖아. 두 자리 정수를 만든다는 얘기는 10의 자리에다 어떤 숫자를 넣고 그리고 1의 자리에 어떤 숫자를 넣는 거죠. 그리고니까 무슨 법칙이다? 고배 법칙. 알겠어? 마치 똑같잖아. 4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한 줄 세우는 경우의 수. 이거하고 뭐가 달라? 표현만 사람으로 줄 세우다가 뭐야? 숫자 갖고 줄 세워본 거죠. 숫자로 갖고 줄 세운 게 바로 어떤 숫자를 만들어 놓은 거죠. 이해됐어?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는 결국은 고배 법칙이 적용되는구나 라는 거 보면 되는 거죠. 만약에 지금은 이렇게 두 자리까지만 만들었는데 만약에 세 자리 정수를 만들고 싶대. 그러면 첫 번째 100의 자리에 어떤 숫자가 오고 두 번째 10의 자리가 오고 세 번째 1의 자리에 어떤 숫자가 오면 되겠죠.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4가지죠. 그러면 4개 중에서 하나가 나갔으니까 남은 카드는 3장. 그러면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카드는 3가지 중에 하나죠. 3가지가 되겠죠. 그러면 남아있는 건 몇 장? 2장.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2가지가 되겠죠. 2장 중에 하나 오니까. 그러면 첫 번째 100의 자리에 어떤 숫자를 쓰고 그리고 10의 자리에 쓰고 그리고 1의 자리에 쓰는 거니까 무슨 법칙? 역시 고배 법칙. 그럼 얘 곱해주면 얼마? 얘는 24가지가 되는 거죠. 알겠어요?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고. 자, 지금은 여기에는 뭐예요? 여기에 숫자 중엔 0이라는 애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그런데 만약에 0이 포함된 숫자 카드면 이 경우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마찬가지로 4장을 주는데 이번엔 0을 줬어요. 0, 1, 2, 3 이렇게 4장을 줬단 말이야. 자, 우리가 두 자리 정수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방금 뭐라고 얘기했어? 두 자리 정수라고 그랬죠? 그러면 첫 번째 100의 자리, 아니 10의 자리의 숫자가 어떤 게 와야 되고 두 번째 1의 자리에 어떤 숫자가 와야 되겠죠?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0이 올 수 있냐 없냐? 0이 10의 자리에 오면 그건 두 자리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0을 제외한 나머지니까 몇 가지? 3가지죠. 자, 1, 2, 3 중에 뭐가 빠져나갔어. 그럼 남아있는 건 2개죠. 그리고 0이라는 애가 하나 남아있지. 남아있는 건 실제 몇 장이야 그러면? 3장이죠. 그러면 1의 자리에는 0이 와도 상관없으니까 그 3장 중에 하나만 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 몇 가지가 올 수 있다? 역시 3가지가 되는 거죠.
10의 자리에 어떤 숫자가 오고 그리고 1의 자리에 오니까 무슨 법칙? 곱의 법칙. 그래서 얘는 몇 가지? 9가지가 되는 거죠. 자, 세 자리 정수에 대한 걸 한번 또 봅시다.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이렇게 100의 자리와 10의 자리와 1의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100의 자리에는 0이 올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 몇 가지 중에 하나? 세 가지 중에 하나죠. 1, 2, 3 중에 하나니까. 여기 세 가지죠. 자, 10의 자리에는 이제 0이 와도 돼, 안 돼? 상관없죠. 와도 되죠. 자, 그리고 좀 전에 1, 2, 3 중에서 하나 빠져나갔으니까 몇 장 남았어? 2장 남았죠. 거기에다 0 포함하면 3장이죠. 그러면 3장 중에 하나가 여기 오는 거니까 경우의 수 3가지가 되겠죠. 이제는 몇 장 남았어요? 2장 남았죠. 그 둘 중에 하나가 여기 오면 되니까 2장이 여기 2가지가 되겠죠. 100의 자리에 어떤 숫자가 오고 그리고 10의 자리에 오고 1의 자리에 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법칙? 곱의 법칙. 그럼 9이 얼마? 18.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얘기가 조금 달라졌죠. 어떤 얘기가 달라졌느냐. 첫 번째는 뭐였어요? 0이 포함되지 않은 숫자 카드들 가지고 두 자리 정수와 세 자리 정수를 만드는 경우의 수를 봤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밑에서는 뭐였어요? 0이 포함된 숫자 카드죠. 그런 경우에 두 자리, 세 자리 어때? 경우의 수가 각각 다르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계산이 되는구나라는 기본 개념의 원리를 이해하자라는 얘기야. 알겠어? 자, 그러면 대표 유형 6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0에서 4까지의 숫자가 각각 적힌 5장의 카드에서 2장의 카드를 뽑아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정수는 모두 몇 개인지 구하려고 합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이랬어요. 한번 단계별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지금 몇 자리를 만들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두 자리 정수를 만들겠다고 했죠. 근데 이렇게 10의 자리가 있고 1의 자리가 있을 거 아니겠어? 자, 지금 0에서 4까지니까 0, 1, 2, 3, 4 몇 개의 숫자예요? 5개의 숫자죠. 그 중에서 10의 자리에는 두 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0은 온다 못 온다? 못 오죠. 그럼 0을 제외한 나머지가 올 수 있으니까 몇 가지가 올 수 있다? 4가지가 올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숫자 카드는 몇 장 남았어요? 1, 2, 3, 4 중에 뭔가 숫자 하나 나갔으니까 거기에 3개 남고 거기에 0이 포함되니까 4가지가 남았죠. 4개 중에 1의 자리에는 0 와도 상관없잖아. 걔네들이 1의 자리에 오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몇 가지? 4가지죠. 10의 자리에 어떤 숫자가 오고 그리고 1의 자리에 어떤 숫자 오니까 무슨 법칙? 곱의 법칙. 그래서 몇 가지? 16가지. 자, 지금 볼게요.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정수의 개수. 10의 자리에는 몇 개 올 수 있어요? 1, 2, 3, 4 중에서 올 수 있는 거니까 4개죠. 그쵸?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정수는요.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10의 자리에 하나 빠져나가고 나머지가 올 수 있는 거니까 역시 4개가 되는 거겠죠.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정수의 개수는 그래서 4 곱하기 4가 되니까 몇 개? 16개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라는 얘기죠.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20페이지. 20페이지에 보면 대표 뽑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첫 번째 자격이 다른 대표를 뽑는다 이랬어. 이거는 뭐라고 하기도 하냐 하면 순서가 있는 대표 뽑기라고도 합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격이 같은 대표. 이게 자격이 다르다 자격이 같다는 뭘 얘기하냐면, 자격이 같은 대표는 우리 학교로 생각해보면 반에 반장이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부반장이 있을 수 있죠. 야, 반장하고 부반장이 어때요? 어차피 학생이긴 마찬가지지만 주어져 있는 권한이 다른 거죠. 원래는 학교에서 친구끼리 무슨 순위가 어디 있겠냐마는 엄밀히 따져보면 반장이 높은 거죠. 그렇죠? 순서가 있는 거지. 그렇지? 자격이 다른 거라는 얘기야. 알겠어?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했더니 애들끼리 맨날 치고받고 싸워. 부반장이 엄마 네가 뭔데 나한테 명령이야? 이러면서 반장한테 막 자꾸 시비를 건단 말이야. 그러니까 학교 담임 선생님이 야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그래갖고 그냥 야 우리는 반장 부반장 하지 말고 둘 다 그냥 우리 반 대표 그래서 우리 회장 이렇게 하자 했어. 회장이 2명이 됐어. 그러면 첫 번째 투표를 하겠죠. 투표를 해서 1등으로 뽑힌 애가 일단 첫 번째 회장이 되겠죠. 근데 2등으로 뽑힌 애는 뭐가 됩니까? 걔도 역시 회장이 되는 거죠. 그거는 뽑히는 순서에 상관이 있어 없어? 없죠. 바로 순서가 없는 대표 뽑기가 되는 거야. 그리고 1등으로 대표가 회장이 되든 2등으로 회장이 되든 뭐 한 거야? 권한이 똑같다는 얘기죠. 싸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 하냐? 이걸 공동의 대표다라고 얘기해서 공동대표 뽑기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순서가 있는 대표 뽑기와 공동 대표 뽑기를 보시면 되는데, 자, 대표형을 통해서 볼게요. 컴퓨터 클릭하지 마시고요. 자, 대표형 7번 보면 5명의 후보 중에서 회장 1명, 부회장 1명. 야, 회장 1명, 부회장 1명이면 순서가 있는 대표 뽑기냐, 공동 대표 뽑기냐? 순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뭘 뽑겠어요? 회장을 뽑겠죠. 그리고 못 뽑죠? 부회장을 뽑겠죠. 야, 회장을 한번 뽑아볼게요. 회장이 될 수 있는 애는 몇 명 중에 1명이에요? 5명 중에 1명이죠. 그러니까 회장이 되는 경우의 수는 5가지죠. 자, 그 다음에 1명이 회장이 됐어요? 그럼 그 다음으로는 부회장이 돼야 되겠죠. 부회장 몇 명이에요? 몇 명 중에 1명이 되면 돼? 4명 중에 1명이 되면 되겠죠. 그러니까 4가지죠. 자, 회장이 뽑히고 그리고 부회장이 뽑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니까 고별 법칙 몇 가지? 20가지. 알겠죠? 선생님. 그러면 공동대표 뽑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요 밑에 유제 7번은 그냥 선생님하고 이것도 결국은 대표 유형으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하고 같이 해볼게요. 얘가 위에 있는 대표 유형 7번이 순서가 있는 대표 뽑기였어. 그 다음에 유제 7번은 공동대표 뽑기예요. 뭐라고 돼 있어? 지금 4명의 학생 중에서 대의원 2명을 뽑는 경우래. 우리가 실제 한번 써보자. 응? 야, A가 되고 B가 되는 경우를 볼 수 있겠죠. A, B.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A, C, A, D가 있겠죠. A, A는 돼, 안 돼? A, A는 혼자서 해먹는 거잖아. 2명 뽑아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건 안 돼. 자, 이건 A, B, A가 들어간 애들이었죠. 자, B가 들어간 애들 보면 B, A, B, C, B, D가 있겠죠. 그쵸? 자, C가 들어간 애를 보면 C, A, C, B, C, D가 있겠죠. D가 들어가는 경우 보면 D, A, D, B, D, C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볼 필요가 있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야, A, B, A하고 B가 회장이 됐다는 얘기죠. 여기 말로 하면 대의원이 됐다는 얘기죠. 야, A, B가 대의원이 되나 BA가 대의원이 되나 A라는 애하고 B라는 애하고 대의원이 됐다라는 결과에는 차이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이건 같은 경우란 얘기잖아. 그럼 뭐 해줘야 돼? 지워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CA하고 AC 보세요. 어때요? AC나 CA나 어차피 A하고 C가 대의원이 됐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같은 경우니까 이것도 역시 지우겠죠. 그 다음에 CB하고 BC 보세요. 어때요? CB하고 BC? 결국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지워야 되겠죠. 자, CD는 혼자밖에 없으니까 냅두고요. 자, DA 볼까요? AD하고 DA하고 어때요? 같은 거 아니야? 지워야 되겠죠. 자, DB는요? BD하고 같은 거 아니야? 지워야 되겠죠. DC는 CD하고 같은 거니까 지워야 되겠죠. 자, 지금 보니까 2명을 뽑다 보니까 뭐 했어? 중복되는 게 몇 가지씩 나와? 2가지씩 나오죠. 전체는 다 해서 몇 가지인데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가지인데 그런데 중복되는 게 2가지씩 있으니까 2로 나눠버려야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몇 가지? 6가지만 나온다는 얘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공식이 있어서 기억을 좀 하도록 할게요. 써놓고.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 보세요. 자격이 같은 대표를 뽑는 경우에, N명 중에서 자격이 같은 2명을 뽑는 경우, 좀 전에 이거 4명 중에서 몇 명을 뽑았어요? 2명을 뽑았죠. 그랬더니 얼마가 나왔어요? 2분의 12가 나왔죠. 자, 2명을 뽑는 거는 우리가 4명 중에서 2명을 뽑는 대표 뽑기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첫 번째 대표 4가지죠. 두 번째 대표 3가지죠. 그러니까 뽑고 뽑는 거니까 고배법칙이죠. 얘가 바로 요 분자에 있는 12라고. 알았어? 그런데 지금 2명을 중복되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뭐로 나눈다? 2로 나누는데 그냥 2로 나누는 게 아니라 2 곱하기 1로 나누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러면 만약에 자, 5명 중에서 3명의 공동대표를 뽑으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5명 중에서 첫 번째 대표 5가지죠. 두 번째 대표는 4가지죠. 세 번째 대표는 3가지 아니야? 뽑고 뽑는 거니까 어때요?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3명을 뽑으니까 얘네는 얼마로 나눠줘야 될 거냐. 바로 3. 얘가 2명 뽑을 때 2였죠.
여기를 3으로 놓으세요. 2에서 1씩 뽑아서 1씩 줄여서 1이 될 때까지. 2에서 1 빼서 1이 되는 건 1밖에 없으니까 1이죠. 여기선 1 빼면 얼마예요? 2가 있겠죠. 또 1 빼면 1이 있겠죠. 알겠어? 이렇게 곱해서 나눠버린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얘하고 얘가 약분되죠. 얘하고 얘가 약분되죠. 그럼 얘는 몇 가지? 얘는 10가지. 여기서는 얘하고 얘가 약분돼서 몇 가지? 6가지였던 거. 알겠죠? 자, 이걸 갖다가 나중에 고등과정으로 넘어가면 뭐라 하냐 하면, 얘네를 컨비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한 줄 세우는 게 있었지? 한 줄 세우는 걸 팩토리얼이라고 얘기해 주는데, 그거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저기 재빈이까지 오면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 자, 플러스 문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찾아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확률의 뜻에 대해서 볼게요. 지금 우리가 경우의 수라는 걸 배웠지. 경우의 수라는 건 뭐였어? 사건이 일어나는 가지수, 사건이 의해서 생기는 결과의 가지수라고 얘기했었단 말이야. 그렇지? 자, 그 경우의 수를 가지고 우리가 확률이라는 걸 갖다 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너하고 나하고 원이하고 나하고 뭐 하냐 하면 가위바위보를 할 거야. 응? 한 판을 할 거야. 자, 그러면 원이가 이길 확률 얼마니? 아니지. 비기는 건 생각 안 해? 경우를 보면 원이가 이기거나 비기거나 내가 이기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길 확률은 얼마야? 세 가지 경우 중에 한 가지니까 3분의 1인 거죠. 비기는 경우의 확률은 역시 3분의 1이죠. 원이가 지는 확률은 3분의 1인 거죠. 알겠어? 바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확률이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얘기가 되는 건지 한번 보자는 말이야. 같은 조건 아래에서 실험이나 관찰을 여러 번 반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상대도수 뭐야? 전체 시행한 경우 중에 기대하고 있는 값이 나온 경우에 뭐야? 값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 상대도수가 일정한 값에 계속 가까워져.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동전 던지기를 할 거야. 동전 던지기 했을 때 지원이가 맞출 확률 얼마냐? 2분의 1이죠. 왜?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지? 2가지죠. 앞면 아니면 뒷면. 그런데 지원이가 난 앞면 할 거야 라고 하나를 선택하겠죠. 그러니까 2분의 기대하는 거 1. 그래서 2분의 1이 되는 거죠. 알겠어요? 자, 내가 주사위를 던질 거야. 지원이가 그걸 맞출 확률은 얼마야? 6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학교에서 객관식 문제가 주어졌어. 오지선다야. 내가 몰라. 그 문제를 찍을 거야. 확률 얼마야? 5분의 1이 되는 거죠. 알겠죠? 자, 바로 그렇게 보는 거야. 어떤 사건이 계속 그걸 갖다가 여러 차례 하다 보면. 그런데 이거 있잖아. 내가 문제를 찍었는데 어떤 날은 한 방에 맞히기도 하잖아. 그렇지? 그런데 한 방에 맞췄다고 해야 그 다음번에 찍으면 또 맞추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계속 그 오지선다의 문제를 객관식을 계속 찍다 보면 나중에 가면 어떻게 돼? 뭐 한 번을 해보면. 왜 웃어? 뭐가 이렇게 좋아? 미쳤어. 빵 터졌어. 장전. 자, 계속 하다 보면 5개 중에 얼마? 시간이 다 됐구나. 알았어. 자, 그러면 오늘 시간이 다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확률부터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줄게. 알겠지? 그러면 다음 주 금요일에 하는 거예요? 다음 주 금요일. 그렇지. 다음 주 금요일에 해야 되겠지. 재빈이는 나오니까 알아서 바라보는